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한나라의 개국공신, 그러니까 장비의 선조, 장자방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장자방위는 지금으로부터 2250년 전 그때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보다 450년 전 그 선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고조 유방이하고 항우하고 싸울 때 장자방위는 한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개국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장비 할아버지가 장비가 어릴 때 매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선주에는 개국 공신이 계시다. 장자방위 유후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게 여튼 뭐 어릴 적에 그냥 그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장비는 나는 우리 선조처럼 그러한 공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방위는 유방위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그 밑에 대장들, 그러니까 조참이하고, 번쾌, 노관이, 하우영이, 관영, 그 대장들을 설득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유땅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나가지고서는 서진할 때, 이제 관중에 들어가기 전에, 항우는 북쪽으로 해서, 가도록 하고, 유방위는 서진을 하도록 해서 유땅에서 이제, 유방위하고 장자방위하고 만났는데, 장자방위가, 진나라 백성들도 우리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취하는데 상책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우리한테 항복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중책은 뭐냐면은 군대들이 가서 삥 성을 둘러싸고서는 위협을 가해가지고 항복을 받는 거. 이때도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서는 서쪽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대장들이 초효왕이 그랬거든요.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관중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공이 이제 항우예요. 패공이 유방이. 두 굴레길로 가는데 둘 중에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관중의 왕으로 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대장들은 빨리 전진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죽이지 마시오. 그 이제 최고 하책은 뭐냐면은 가서 성을 깨틀고 초부수고 가가지고서는 상대편을 막 죽이고, 이게 이제 항우가 택한 적인데, 장자방위 볼 적에는 하책을 항우가 이제 택해서 가는 거예요. 유방위한테는 상중하가 있는데 상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각 공문을 조참위를 시켜가지고 관중 그쪽 가까이까지 전부 이게 골골마다 붙이겠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신체를 상해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한다. 그리고서는 세 번째는 진나라 법은 다 폐지를 한다. 이 두 가지하고 삼노제도를 부활한다. 그 삼노제도가 이제 그러니까 집성촌의 자율제도예요. 그 삼노들이 도덕으로다가니 교화를 시키는 거죠. 분쟁이 있을 때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덕으로 삼노들이 합의해가지고 세 명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공문을 띄우고 여튼
이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상대방에서는 항복을 안 합니다. 항복을 안 해요. 뭐 안 죽인다고 하니까. 그 이제 유비군에서는 밑에 대장들이 아주 그냥 막 반발을 합니다. 아, 지금 급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소하는 장자방의 편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관문을 싸우지 않고 통과하면은 여기에서 그 관중까지 하면까지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제장들을 전부 이제 그 하여튼 승복을 시켜요. 소화가 이제 그 폐연의 대빵이니까 뭐 유방이보다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 행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자방이 이 계획이 한 군데에 먹혀 들어가니까 그 소문이 쫙 납니다.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그 자리에 앉히고 법만 약법 3장으로 하고, 그리고서는 삼노제도를 부활하고, 이게 이제 중국 밑에 흐르고 있는 그 민심이거든요. 그걸 딱 집어내가지고 장자방이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는 그 관중에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관중에 들어가서도 봉인해놓고, 또 홍문회의원에서도 유방이를 살려내고, 그리고서는 또 대장군감을 한신이를 또 구해가지고 출전장을 줘가지고 유방이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유방이는 여튼 장자방이 이야기를, 현책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이게 느린 것 같으면서도 유방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주 정도인데, 밑에 제장들은 그냥 막 무력으로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용감합니다. 상대방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그런데 장자방이는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은 순리대로 해야 된다. 물이 흐르듯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한신이를 유방이한테 보내고 나서는 그 관중 땅에서 여튼 노래가 이제 거기에 이제 흘러 퍼져요. 그 무슨 노래냐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동요 부르듯이 이제 부르는 건데, 성공하고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은 비단눈 있고 반길 걷는 것과 같다네. 그 이제 성공을 했으면은 고향에 막 금의 환영을 해야 되는데, 고향에 안 가고 있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서는 밤길을 걷는 것과, 그 비단옷 입고 밤길 걸어야 누가 쳐다도 안 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다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동요가 막 어린이들부터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우 귀에까지도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 노래가. 그러니까 항우도 그냥 그 고향에 가고 싶어요. 본인은 이제 서초패왕 해가지고서는 그 팽성이 이제 어디냐면은 삼국지에서는 서주예요. 거기를 취소로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이제 서초 패왕이로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초휘왕은 초의제로, 황제로다가 올려가지고서는 그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팽월이를 먼저 이제 영포를 먼저 보냅니다. 보내가지고서는 그 의제를 쫙쪽 산골로 나가니. 그런데 뒤에 밀령을 내려가지고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딴 사람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연합군들 해가지고서는 항우를 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냥 의제로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궁 하나 주고서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못바닥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관중에 먼저 가는 사람을 그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 이게 이제 그 유방이한테 관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항우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휘왕도, huy 왕이었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의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항우한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서는 항우는 이제 영포를 시켜가지고 그 팽성에 가서 왕궁을 다시 수축을 하고 성 외곽지를 다시 한번 하고서는 내가 팽성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오. 해갖고서는 이제 팽성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신이가 이 한나라 병력들을 그러니까 오부제로 해가지고 오부제가 이제 공자로부터 나온 오진법이잖아요. 그 오진법에 의해서 오부제로 해가지고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로 만듭니다.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관중을 와서 이제 수복을 하고, 유방이가. 그 다음에 이제 함국관을 넘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의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상복을 입고 각 나라에 통발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유방이가 이제 대장군 인수를 회수해요. 이 연합군들이 다 오는데 내가 연합군 대장을 해야지 한신을 시키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서는 그 연합군 대장을 합니다. 유방이가. 그런데 그 통제가 조금 아주 그냥 잘 안 되죠. 그 이제 팽성을 와가지고서는 덮쳐가지고서는 다 이제 거기를 정복을 했어요. 팽성을. 이제 고전에 어떻게 되냐면 항우는 제나라 땅으로 나가니 이제 그 원정을 나갑니다. 제에서 이제 막 그 전횡이가 좀 무력이 센데 왕을 안 삼아줬기 때문에 제나라를 이제 세 개로 이렇게 잘라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거기를 치러 올라갔는데 팽성을 유방이가 와서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항우군이 이제 3만 병사를 데리고서는 팽성으로 다가니 아주 그냥 신속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합군들 60만 연합군이 그냥 항우한테 완전히 짓밟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요. 그 광무산까지 왔는데 광무산 그 원래는 이제 그 밑에 이제 도시를 해가지고서는 도시 외곽을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도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장자방이가 그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후퇴를 했는데 더 후퇴를 하면은 병사들 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스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광무산이 동광무산이 있고 서광무산이 있는데 서광무산에는 양곡이 그 이제 오창인데 양곡이 무궁무진하게 땅에 묻어 있습니다. 동광무산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양곡이. 그런데 양쪽에 이제 계곡을 사이다 끼고서는 동서로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서광무산에 얼른 올라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식량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가 딱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유방군들이 전부 서광무산에 올라가서 진지를 딱 구축하고서는 밑에는 바리케이트 다 해가지고서는 항우군이 와서 산 위로 올라가려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우는 이제 동광무산에 이제 진지를 구축해요. 그런데 여기는 돌산으로 땅에 묻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땅을 파고 황토 땅을 파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빗물이 새지 않게 벽에 전부 조대역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곡을 넣고서는 우위를 조대역을 바르고서는 황토로 덮어놔요. 그러면은 양곡이 오래 가는 것은 10년도 갑니다. 빗물이 안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그 서광무산이 그 하여튼에 양곡을 저장하는 오창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파면은 양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방이 군대들은 땅만 파면은 양곡이 나오니까 잘 먹으니까 기운이 팍팍 나는데 이쪽 항우 군대는
양복을 팽성에서 실어 와야 돼요. 팽성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장자방이가 현책을 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치하고 있으면은 대왕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신이를 시켜가지고 저 위에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 4개 나라를 우리가 복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도 딱 알아듣습니다. 아 그래, 한신이는 혼자 내보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이제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고 대장이라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고 혼자서 행정이고 군사고 뒤에 취중부대까지 다 해가지고서는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한신이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무쌍해요. 누구도 한신이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방이가 이제 딱 얘기하니까 유방이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신이를 불러가지고 딱 얘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서 복속을 시키되, 복속시키면은 바로바로 나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쪽 병사들을 이쪽으로 보내시오. 이럽니다. 그 이제 한신이가 이제 명을 받고서는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방이가 또 이제 꾀를 냅니다. 지금 항우 군대에 그 복속돼 있으면서 항우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항씨 가문들, 그 사람들은 충성을 하는데 지금 외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영포하고 팽월이하고, 영포는 이제 국왕에 있고 팽월이는 양땅에 있는데 이 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명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이제 이 사람들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장자방이가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고 하니까 유방이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방이 그럽니다. 이 두 사람도 항우한테 맺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뇌물만 갖다 주면 됩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뇌물을 바리바리 싣고서는 팽월이하고 영포한테 그 사신을 보내요. 그 둘이 이제 유방이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항우는 어쨌거나 이 굴량미를 팽성에서 가져오려면은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양땅을 지나야 되는데 팽월이가 굴량미가 나타났다 하면 와서 습격을 하고, 또 항우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쫓아가면은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항우 뒤편으로 해서 나타나요. 이게 게릴라 작전인데 하여튼에 팽월이가 그 게릴라의 명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곤욕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그 광무산 전투에서는 여튼 무승부로 하고 둘이 협약을 맺자. 그래갖고서는 이제 평화 협약을 맺습니다. 홍구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은 유방이가 다스리고 동쪽은 항우가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초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협약을 맺고서는 항우한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얼른 팽성까지 가고 싶어요. 팽성만 가면은 배불리 먹여주겠다 하고는 병사들한테 약속을 하면서 여튼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 유방이도 여기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꾀돌이 진평이하고 장자방이가 와서 유방이 옷소매를 딱 잡아요. 지금 우리가 그 항우를 놔주는 것은 보물 산으로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뒤돌아서서 추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가 우리가 협약을 맺고 신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항우는
그러니까 하늘의 도리를 행하지 않고 여튼 뭐 패도 정치를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도리를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은 저런 무식한 항우 같은 패도 정치를 하는 사람을 우리한테 징벌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내보낸 거니까 우리가 그 항우를 가서 뒤쫓아가서 잡아도 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방이가 이제 생각해봐도 그 배고파가지고서는 부모님과 뭐 삐씩 말라가지고서는 이제 동광문에서 내려와서 팽성으로 가는데 그 병사들이 비실비실해요.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뭐 서광무산에는 지금 뭐 땅속에 묻혀있는 양고기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땅만 파면은 양고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가 이제 딱 알아듣고서는 그러면은 뒤돌아서서 쫓아갑시다. 그러면서도 그 바짝 못 쫓아가요. 한 50리 정도 뒤에서 슬금슬금 쫓아갑니다. 그런데 항우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는도 그 정보를 듣고서는도 이 병사들이 아주 그냥 사기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얼른 팽성으로 가자. 그런데 이제 유방이가 그 한신이가 지금 이제 제나라까지 이제 우리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를 이제 완전히 이제 복속을 시켜서는 제나라 왕으로 지금 있어요. 팽월이는 양 땅에서 그냥 있고, 그 이제 둘을 이 전투에 투입을 하자. 이래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신을 보내도 꿈쩍을 안 합니다. 한신이도 그렇고 팽월이도 그렇고. 그 장자방이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묘안을 내요.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한테는 지금 있는 땅보다도 그만큼만 땅을 더 줘야 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땅을 주면은 같이 와서 연합군에 합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이가 지금 준 땅도 많은데 더 주면 우리 대장들이나 하여튼에 항우를 갖다가니 완전히 몰살시키면은 우리가 농공행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눠줄 땅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방이가 그럽니다. 항우만 완전히 없애버리면 멸망시켜 놓으면은 대왕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뭘 그걸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유방이가 딱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장자방이를 사신으로 해서 제나라로 양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한신이한테 팽월이한테 보내요. 그 지도를 가지고 이 땅은 당신한테 더 줍니다. 하고서는 그 한신이한테 가서 탁 안겨주고 팽월이한테 가서 탁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한신이도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해요. 한신이한테는 괴통이라고 아주 그냥 그 현사가 이제 거기 붙어가지고 하여튼에 나는 한신이를 그러니까 천하 3분 지계죠. 제나라, 한나라, 초나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신 대장군이 대왕이 뭐 제왕으로 있으면서 초나라를 3분하고 있으면은 최고 대왕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그 유방이한테 가지 마십시오. 옆에서. 그런데 한신이는 이제 그 정치력이 이게 군사력은 엄청 뛰어난데 정치에 대한 그러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본인은 군사들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서는 이 지휘를 하는 것이 이게 아주 그냥 생의 즐거움이에요. 한신이한테는. 그러니까 며칠을 고민하다가니 저기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서는 가야 되겠습니다. 유방이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통이는 그날서부터 이제 미친왕이 돼버려요.
여튼 지금 판사를 보면은 한신이가 편드는 편이 이겨요. 한신이가 유방이 편을 들으면 유방이가 이기고 항우가 완전히 멸하고, 한신이가 항우 편을 들으면 유방이가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런데 유방이한테 간다고 합니다. 유방이 편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방이가 황제가 됐을 때는 한신이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이리 벌써 이제 그 앞까지 내다보는 거죠. 그래갖고서는 이 괴통이가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그 전국을 떠돌게 돼요. 나중에 이제 괴통이 그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나중에 한신이는 그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한신이가 이제 구리산에 이제 딱 하여튼에 각 지에서 온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60만 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신면 매복 작전을, 그러니까 오진법에 의해서 군사들을 이제 다루는데 신면 매복 작전을 펴요. 그래서 이제 오강가에서 항우를 이제 뭐 어떤 5토막을 내 가지고서는 죽이는데 꼼짝없이 잡히는 거죠. 신면 매복 작전에는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공자의 오진법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진법이, 그러니까 손빈이가 이제 어떤 팔문금세진이라는 진법을 그 창안해가지고서는 내놓으면서부터 여기에서 이제 발전해가지고서는 신면 매복 작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튼 이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적군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관우도 이제 여몽이의 요 신면 매복 작전에 걸려가지고 맥성에서 탈출하다가니 거기에서 이제 잡히게 되는데 꼼짝없이 잡힙니다. 이 신면 매복 작전에 걸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한 나라로 다 이제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자방이는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나는 지금까지 어떤 고조께서 이렇게 중국 전체를 통일했으니까 저는 쉬고 싶습니다. 하고서는 정치에는 일절 관여를 안 해요. 정치에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 공을 이루었으니까 물러나서 하늘의 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가계에 들어가서 여튼 거기에 가서 도를 닦으면서 지내고 싶다고 유방이한테 몇 번을 고대를 합니다. 그런데 유방이가 안 들어주죠. 유방이는 이제 여튼 그 공신들한테는 자기 옆에 놔두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신들이 멀리 보내면은 잘못하면은 반란을 일으킬 그런 염려가 있다. 그 장자방이는 나타내 그 개국 공신들한테 공운을 줄 때부터도 엄청 몸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장자방이를 가장 높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유방이가 제나라 땅이 이제 가장 비옥하니까, 그때는 이제 농업이 이제 주 산업이었으니까 제나라 땅 3만 호 시급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방이가 그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대왕을 만나서 이렇게 한 나라를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만 해도 그래, 그것도 내가 만족을 하는데 개국 공신으로서 시급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대왕을 2번 만났던 유땅 거기가 이제 지금 이제 그 3,000호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저한테 시급으로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공신들이 다 깜짝 놀래요. 3만 호를 준다고 했는데 3,000호를 바꿨다고. 그것도 황제한테 유방이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자방이는 여튼
하늘의 도리를 행해야 된다. 이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공 신퇴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리면은 언젠가는 그게 해악이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삼촌의 시국을 받았었거든요. 그 유방이가 이제 장자방이가 욕심이 없는 것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황로상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장각으로 보내줍니다. 그 장각에 와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적송자를 만나가지고 그 신선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 신선세계가 그 동쪽에 있는 사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복례, 방장, 영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례산은 어디냐면 금강산, 방장산은 지리산, 영주산은 한라산이에요. 여기에서는 신선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선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 현사들은 그 신선들을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선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늘의 도리를 행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 이제 장비 선조 장자방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거기 이제 무릉도원 장각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장비가 무릉군을 복속시키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